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출금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통장은 가지고 있어도 점포가 없어 입출금을 할 수 없으니 통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통장 마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혹시 요즘 은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갔더니 문이 닫혀 있거나 직원이 갑자기 확 줄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출금 전쟁, 통장 마비 같은 이야기가 돌면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9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더기로 회사를 떠나고 지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 직장이라고 불렸던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이 네 곳에서만 1년 사이에 직원이 1,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혼자서만 532명이 빠졌습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바로 희망퇴직이 터지고 만 것이죠. 이 희망퇴직 조건이 상상 이상입니다. 평균 3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고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 원래는 50대 이상 직원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30대와 40대 젊은 직원들까지 늦으면 손해다 하면서 줄줄이 퇴직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영업점 자체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동안 4대 은행 지점이 126곳 줄어들어서 현재는 전국에 2,700여 곳에 불과합니다. 5년으로 따지면 무려 665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만 보면 1,000곳이 넘게 사라진 겁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23% 이상, 서울은 22% 이상 줄었습니다. 대전, 울산, 경북, 경남도 20% 넘게 줄었고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동네에 있던 은행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르신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금융 접근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은행들은 왜 이렇게 지점을 줄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지만 정작 고객, 특히 어르신들은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야 안심이 되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가보면 문이 닫혀 있거나 출장소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출금을 하려면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출금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통장은 가지고 있어도 점포가 없어 입출금을 할 수 없으니 통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통장 마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놨던 제도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은행 대리업입니다.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도록 하자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곳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금, 대출, 이체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대리점에서 보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저희 걱정마 온바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간의 이해 관계가 꼬여서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 계층,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점포 축소 속도는 서울보다 더 빠릅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타격이 큰데 이동형 출장 점포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에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수도권은 348회에 운영됐지만 지방은 268회에 그쳤습니다.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 평가를 강화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제도는 표류하고 현장은 더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할까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지금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까지 AI 데스크를 통해 통합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전국 우체국 창구에 AI 직원이 배치됩니다. 이 AI 직원은 목소리, 텍스트, 영상까지 인식하는 멀티 모달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이 예금, 보험, 우편 업무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직원이 옆에서 안내해주다가 점차 AI 의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읍면동 우체국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직원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이 기존 은행 창구처럼 AI 데스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도 여전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은행 점포가 급속히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체국의 AI 데스크는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데요. 이에 대해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디지털 소외계층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지점 폐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다들 빠르게 모바일 뱅킹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엄빠님들의 생각을 지금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바뀌는 디지털 흐름에 잘 쫓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